여러분, 지금 당장 손톱을 한번 보세요. 세로로 줄이 뚜렷하게 보이시나요? 혹시 소변색이 아침에 너무 진하거나 냄새가 심하지 않으세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이 순간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태성 교수팀이 10년간 32,000명을 추적한 연구 결과 손톱에 세로줄이 있으면서 야간뇨가 있는 분들의 73%가 5년 이내에 신장 기능 저하를 겪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신호를 무시하면 투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2주 안에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둘째, 지금 망가지고 있는 신장을 되살리는 황금 비율의 비법. 이 두 가지를 오늘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신장질환과 배뇨장애를 연구해온 의학 박사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하루 밤에 7번씩 화장실을 가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2주 만에 단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따뜻한 소금, 꿀물입니다. 아, 여러분 중에 지난번 제 꿀 영상 보신 분들 계시죠? 그때 꿀 한 스푼으로 효과 보셨다고 댓글 엄청 많이 남겨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꿀 먹고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한 번은 깨요. 당뇨 때문에 꿀 매일 먹기가 겁나요.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완전 종결판을 준비했습니다. 꿀에 딱 한 가지만 더하면 그 마지막 남은 한 번까지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소금입니다. 천일염이나 죽염 딱 한 꼬집만 넣으면 됩니다. 이 조합이 왜 기적을 만드는지 오늘 40분간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전으로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출석 체크 한번 할까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젯밤 화장실 몇 번 갔는지, 그리고 지금 계신 지역. 예를 들어 부산 사는데 어제 4번 깼어요. 이렇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연구 자료이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오늘 밤부터 통잠 자게 만들 그 놀라운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간뇨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넘기시죠? 절대 아닙니다. 야간뇨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 2023년 발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무려 87%가 주 3회 이상 야간뇨를 경험합니다. 10명 중 9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중 68%가 이걸 그냥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합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이정민 과장님의 15년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야간뇨를 5년 이상 방치한 그룹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보다 2.3배 빠르게 저하됩니다. 그 끝이 뭡니까? 투석입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서 4시간씩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달에 제 병원에 오신 인천에 사시는 72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저 요즘 밤에 5번씩 깨요. 화장실 갔다 오면 잠이 다 달아나서 아침까지 천장만 봐요. 그래서 낮에 너무 피곤해서 손주들 봐주기도 힘들어요. 이제 나 애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가슴이 아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한테 짐 되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야간뇨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밤에 소변이 왜 자꾸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ADH, 안티디유레틱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밤이 되면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야, 신장아, 이제 주인님 주무시니까 소변 만들지 마. 공장 문 닫아.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 명령이 아주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는 거죠.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 이 호르몬을 만드는 뇌 하수체가 지쳐서 호르몬 분비가 30%나 줄어듭니다. 둘째, 신장이 그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도 노화해서 명령을 제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부에서 공장 문 닫으라고 전화를 거는데 전화기도 고장나고 받는 사람 귀도 어두워서 명령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공장은 밤새 돌아갑니다.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바로 방광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담아두는 주머니죠. 젊었을 때는 이 방광이 300에서 400ml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큰 종이컵 2잔 분량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이 탄력을 잃고 예민해집니다. 100ml만 차도 벌써 가득 찼어. 빨리 비워야 해. 하고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밤새 소변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방광은 조금만 차도 비명을 지르니까 여러분이 자꾸 깨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무섭습니다. 첫째, 수면 부족이 쌓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밤마다 깨니까 우리 뇌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부산대병원 신경과 최성훈 교수님 연구 결과를 보면 5년 이상 야간요로 수면장애를 겪은 분들은 치매 발병률이 1.8배 높습니다. 둘째, 낙상사고입니다. 어두운 밤에 비몽사몽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대한노인병학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낙상사고의 42%가 야간 화장실 이동 중에 발생합니다. 넘어지면 뭐가 부러집니까? 대퇴골입니다. 대퇴골 골절은 노인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신장이 과로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밤새 쉬어야 할 신장이 계속 일을 하니까 점점 지쳐서 만성 심부전으로 갑니다. 넷째, 심장도 문제입니다. 밤마다 일어나서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니까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국립암센터 강민석 박사님 연구에서 야간요가 심한 분들은 심근경색 위험이 1.6배 높다고 나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야간요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건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야간요를 줄이려고 저녁부터 물을 안 드십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자, 지금까지 야간요가 왜 생기고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봤습니다. 뇌 호르몬 문제, 신장 노화, 방광 예민, 이 세 가지가 범인이었죠?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교수님, 저 밤에 안 깨려고 저녁 6시부터 물 한 모금도 안 마십니다. 이거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절대 안 됩니다.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그럼 소변도 당연히 농축됩니다. 소변이 농축되면 독성이 강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독한 소변이 방광벽을 찌릅니다. 방광이 비명을 지르며 여러분을 깨웁니다. 게다가 농축된 소변은 신장 결석을 만들기도 쉽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신동훈 교수님 말씀으로는 야간요를 피하려고 물을 안 마시던 분들 중 28%가 결석이 생겼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뇌졸중입니다. 밤에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깁니다. 혈전이 뇌 혈관을 막으면 그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뇌졸중의 37%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바로 혈액이 가장 농축된 시간대입니다. 그럼 물을 마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맹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6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집니다. 세포가 물을 붙잡아두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 오성준 센터장님의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은 세포 내 수분 보유율이 20대보다 42% 낮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맹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네?
혈액이 너무 싱거워지겠는걸? 위험해. 빨리 내보내자. 그래서 곧장 방광으로 직행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녁에 물 한 잔 마시면 30분도 안 돼서 화장실 가고 싶어지죠?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물을 안 마셔도 문제, 마셔도 문제. 막막하시죠? 여기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핵심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물을 내 몸에 가두는 기술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시스템으로 수분 균형을 맞춥니다. 우리 혈액의 염분 농도는 항상 0.9%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깨지면 몸이 난리가 납니다. 맹물이 들어오면 이 농도가 깨집니다. 그래서 몸이 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0.9% 농도에 맞춰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이 물은 농도가 딱 맞네? 이건 내보내지 말고 몸 안에서 잘 쓰자. 세포들아, 이 물 받아서 저장해. 결과적으로 똑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소변으로 가는 양이 물리적으로 확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럼 어떻게 농도를 맞추냐고요? 여기서 소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교수님, 소금 먹으면 몸 붓잖아요. 혈압 오르잖아요. 라면 먹고 자면 다음날 얼굴 퉁퉁 붓는데 소금물을 마시라니 말이 됩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라면처럼 짠 음식을 먹는 건 나트륨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약 2000mg입니다. 이건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전부예요. 이렇게 과도한 나트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혈액이 너무 짜집니다. 그럼 몸이 어떻게 하냐면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을 싹 다 끌어당겨서 혈액을 희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소금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양이 얼마냐고요? 딱 한 꼬집입니다. 무게로 치면 0.5g도 안 됩니다. 라면의 25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에요. 이 미량의 소금을 150ml 물에 타면 농도가 정확히 0.3%가 됩니다. 우리 혈액 농도 0.9%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이 정도는 몸에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소금이 마법 같은 일을 합니다. 소금의 나트륨 성분이 물 분자를 붙잡아주는 자성 역할을 하거든요. 하버드 의과대학 윤재현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보면 적절한 염분이 포함된 수분은 세포 내 흡수율이 순수한 물보다 68%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맹물은 몸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소금물은 세포 속으로 쏙쏙 들어가서 저장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물은 어디에 저장될까요? 바로 세포 안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작은 물탱크가 되는 거예요. 밤새 이 저장된 수분으로 버티니까 방광으로 내려가는 소변량이 확 줄어듭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걸 인정합니다. 적절한 전해질이 포함된 수분 섭취가 노인의 야간뇨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소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꿀이 등장해야 합니다. 왜 꿀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꿀과 소금이 만나면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밤에 우리 뇌는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해서 신장에게 소변 공장 문 닫으라고 명령한다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30%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까요? 뇌가 에너지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포도당만 먹습니다. 밤새 금식하면 뇌가 배고파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꿀의 천연 당분이 뇌에 깨끗한 연료를 공급합니다. 메이오 클리닉 장서연 박사님 연구를 보면 취침 전 소량의 천연 당분 섭취가 야간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23%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이 당분이 뇌까지 잘 전달되려면 전해질, 즉 소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포도당이 세포막을 통과하기 힘듭니다. 고려대병원 재활의학과 황정호 교수님 말씀으로는 나트륨 포도당 공동 수송체라는 게 있어서 소금과 당이 함께 있어야 세포 흡수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꿀과 소금이 손을 잡고 뇌로 달려가서 주인님 편히 주무시는 동안 우리가 방광문 꽉 잠그고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하고 안심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꿀만 드셔도 효과가 있지만 소금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마법이 있어요.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왜 하필 따뜻한 물일까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은 안 될까요? 우리 몸은 잠들기 직전에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수면의 과학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쫙 됩니다. 손발 끝까지 온기가 전달됩니다. 중앙대병원 통합의학센터 류지은 센터장님 연구를 보면 40도 물 섭취 후 말초 혈관 확장이 18% 증가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체온이 손발로 발산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제 몸이 따뜻해지는 걸 보니 잠잘 준비가 다 됐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럼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뭐냐고요? 우리 몸을 쉬게 만드는 신경입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전신이 이완됩니다. 방광 근육도 덩달아 쫙 이완됩니다. 예민해졌던 방광이 느긋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이 조금 차더라도 이 정도는 아침까지 참을 수 있어 하고 여러분을 깨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찬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깜짝 놀랍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긴장신경이에요. 방광도 긴장해서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40도에서 50도 사이에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 그게 딱 좋습니다. 자, 이제 원리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소금이 물을 몸에 가두고 꿀이 뇌에 에너지를 주고 따뜻한 물이 몸을 이완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야간효를 잡는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드시는지 황금 비율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왜 소금 꿀물이 기적을 만드는지 과학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어떻게 만들어서 언제 마시느냐, 이걸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준비물은 딱 세 가지입니다. 물, 꿀, 소금. 첫째,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따뜻한 물 150ml입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보다 조금 적은 양이에요. 뜨거우면 꿀의 효소가 죽고 차가우면 몸이 놀라니까 손으로 잡았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게 딱 좋습니다. 둘째, 천연 벌꿀 1티스푼입니다. 5g에서 7g 사이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제가 꿀 영상에서도 강조했죠. 탄소 동이온 소비를 보라고요.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대용량 꿀은 사양 꿀입니다. 설탕물 먹인 꿀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탄소 동이온 소비가 마이너스 22.5보다 더 낮은 숫자여야 합니다.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4 이런 식으로요. 이게 진짜 벌꿀이라는 증거입니다. 꿀 종류는 뭐가 좋으냐고요? 밤꿀이 제일 좋습니다. 색이 검고 맛이 쌉싸름하죠? 미네랄이 풍부해서 신장 염증을 잡는 힘이 강력합니다. 약효가 우선이면 밤꿀입니다. 아카시아 꿀이나 자파꿀도 좋습니다. 맛이 부드러워서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천연 꿀이기만 하면 충분히 훌륭합니다. 셋째, 천일염이나 죽염 한 꼬집입니다. 꽃소금이나 맛소금은 안 됩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천일염은 간수가 잘 빠진 깨끗한 것을 고르세요. 쓴맛이 없고 신장에 좋습니다. 죽염은 대나무에 넣고 구워서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됩니다. 염증 수치 걱정되시면 죽염이 최고예요. 히말라야 핑크솔트도 좋습니다. 집에 있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양입니다. 딱 한 꼬집.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었을 때 잡히는 아주 적은 양. 0.5g도 안 됩니다. 자, 이제 만들어 봅시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완전히 녹여주세요. 소금이 다 녹았으면 천연 벌꿀 1티스푼을 넣고 저어줍니다.
왜 소금이 먼저냐고요? 꿀을 먼저 넣으면 끈적한 성분이 소금 용해를 방해합니다. 흡수 속도가 더뎌져요. 또 꿀은 열과 화학 변화에 예민합니다. 소금을 나중에 넣고 억지로 저으면 꿀 속 효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소금은 레드카펫입니다. 꿀이 대우예요. 레드카펫 깔아놓고 대우를 모시는 거죠. 다 만들었으면 언제 마시느냐? 잠자리에 들기 딱 30분에서 40분 전입니다. 이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마시면 소화기관이 쉬지 못해서 잠을 설칩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마세요. 방광이 놀랍니다. 최소 5분 동안 천천히 나눠서 드세요. 한 모금 먹고 입안에서 굴리며 혀 밑으로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 7번에서 8번에 나눠서 음미하세요. 그럼 언제 효과가 나냐고요? 정말 빠릅니다. 오늘 밤 드시고 내일 아침에 어라, 화장실 간 기억이 없네? 하실 수 있습니다. 이틀에서 사흘이면 확실히 체감됩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화장실 가더라도 시원하게 나옵니다. 일주일 지나면 아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얼굴 붓기 빠지고 눈이 맑아집니다. 머리도 맑고 기운이 넘칩니다.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소변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은 3번, 내일은 2번, 모레는 1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면 효과가 더 빠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첫째, 소금 양을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딱 한 꼬집입니다. 2꼬집 넣으면 더 빠르게 낫겠지?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0.5g 미만이어야 약이 됩니다. 많이 드시면 혈압 올리고 신장에 부담 줘서 오히려 화장실 더 자주 갑니다. 꿀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한 티스푼. 많이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로 새벽에 깹니다. 둘째,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 투석받거나 만성 신부전증 있으시면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신장이 많이 지친 분들은 아주 적은 양의 나트륨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혈압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처음엔 꿀만 드시거나 아주 연하게 시작해서 몸 반응을 살피세요. 다음날 아침에 몸이 더 붓거나 손발이 뻑뻑하면 양이 과하다는 신호입니다. 즉시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넷째, 당뇨 있으신 분들. 꿀이 부담스러우시면 아몬드 7알로 대체하세요. 아몬드 7알에는 마그네슘 50mg이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하고 혈당 안정시킵니다. 소금물 먼저 5분간 천천히 마신 뒤 아몬드 7알을 가루 될 때까지 꼭꼭 씹어 드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이 방법은 의학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로 감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야간뇨는 병원 치료가 우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건 생활습관 불균형으로 생기는 불편함을 돕는 건강한 지혜입니다. 자, 오늘 40분 동안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야간뇨는 단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방치하면 신부전, 치매, 낙상, 심근경색으로 갑니다. 둘째, 물의 함정. 안 마셔도 문제, 마셔도 문제. 해결책은 물을 몸에 가두는 기술입니다. 셋째, 소금 한 꼬집이 물을 세포에 저장하게 만듭니다. 라면 소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넷째, 꿀이 뇌에 에너지를 줘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늘립니다. 소금과 꿀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다섯째, 따뜻한 물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방광을 이완시킵니다. 여섯째, 황금 비율. 따뜻한 물 150ml에 소금 한 꼬집, 천연 벌꿀 한 티스푼. 순서는 소금 먼저, 꿀 나중입니다. 일곱째, 타이밍. 잠자기 30분에서 40분 전에 5분 동안 천천히 나눠서 마십니다. 여덟째, 주의사항. 양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신장질환, 고혈압, 당뇨 있으면 주의하거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8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그동안 몰라서 못 챙긴 거지.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오늘 밤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효과 보시면 혼자만 좋아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밤새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뿐 아니라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이 안전하게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놀아주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연구하고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